호주랑 캐나다 어디를 가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저 제 영어를 진짜 못했거든요. 홀리데이라는 비자가 있다는 걸 그때 제가 처음 알게 됐어요. 정말 힘든 나날이었어요. 어린 마음에 그게 저한테는 더 큰 돈이었다고 느껴졌나 봐요. 14명이서 살았네요. 화장실은 2개밖에 없었거든요. C, D, E, F, G, H, I, J, K, L, M, N, O, P, P, 어몬트. 숯불스테이크를 정말 많이 먹으러 다녔어요. 정말 식불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어쨌든 시드니에서는 정말 부족한 저의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고 벌써 이제 4년 차인데도 너무 걱정이 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호주 워홀, 캐나다 워홀 이제 비교 영상을 한번 올려보려고 해요.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캐나다 워홀이 많이 풀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신청할 때만 해도 2,000명이었나 5,000명 정도만 뽑았던 것 같은데 지금 13,000명 뽑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다음 워홀부터는 워홀을 총 2번 신청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이 한 번 신청할 때마다 워크 퍼밋이 2년짜리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2번을 신청할 수 있으니까 총 4년을 살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이 외에도 스페셜 직군에 특별한 직군에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관해서 또 퍼밋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더 많은 기회가 생겨서 캐나다에 올 수 있게 되겠죠. 호주 같은 경우는 인원 제한이 없이 그냥 신청만 하면 바로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신청하고 한 달 만에 워홀 비자를 받고 바로 그 호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일 접근성이 쉬웠던 건 호주였고 그 다음이 캐나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호주랑 캐나다로 워홀을 많이 다녀오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캐나다가 이렇게 더 많이 풀리게 되면서 이제 호주랑 캐나다 어디를 가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호주 워홀을 2014년 9월 16일인가 18일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 2015년 8월 말일에 돌아왔나? 8월 초에 돌아왔나? 하여간 1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보내다 왔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제가 2020년 7월 1일 캐나다에 오게 되어서 이제 1년을 채우고 NMIA를 받고 그리고 영주권을 지금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 해외에서 살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워홀을 가게 됐고 그리고 캐나다에서 살게 됐고 정착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한번 하면서 그리고 캐나다, 호주의 다른 점 그리고 장단점들을 조금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호주로 워홀을 가게 된 이유는 이래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집이 그렇게 부유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해외여행은 정말 부자들만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연치 않은 기회에 해외여행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고 친구랑 처음 단둘이 보라카이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둘 다 말을 많이 하지 못했어요. 영어로 맨날 펜팔하고 이런 것들은 했지만 항상 번역기로 돌려서 얘기했지 누가 문장 쓸 줄이랑 안 알았겠어요. 전 제 영어를 진짜 못했거든요. 영어 교과서를 달달 외워서 성적이 잘 나오는 스타일이었지 문장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렇게 영어를 못했는데도 해외여행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 생활을 하면 더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우연치 않은 기회에 저희 대학교에서 단기 어학연수를 보내준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가 있다니 그럼 나는 무조건 가고 싶은데 라는 생각에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서 저희 아버지가 선뜻 그래 가라 이렇게 보내줄게 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게 되었어요. 2달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는 정말 먹고 놀고밖에 안 하죠. 돈 쓰고 먹고 놀고밖에 안 하니까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그래서 다시 너무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한국 사람들이 꽤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랑 막 이야기를 하면서 알게 된 게 워킹홀리데이라는 비자가 있다는 걸 그때 제가 처음 알게 됐어요. 처음. 전 그동안 못 헛살았던 거죠. 어쨌든 제가 워홀이라는 비자를 알게 되어서 워홀로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제 2달 어학연수를 끝내고 한국에 돌아와서 한 학기를 마치고 이제 휴학을 한 다음에 돈 어느 정도 조금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호주로 이렇게 호주로 워홀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한 22살이었고요. 어린 나이였어요. 그래서 잘 몰랐고 정말 힘든 나날이었어요.
집에 바퀴벌레가 너무나 많이 나오는가 하면 어느 방에 살았는데 거기에는 창문이 없었고, 또 어느 집은 사람이 너무 많이 살았는데 그래도 거기는 그나마 괜찮았다. 뭐 그리고 스시집 알바를 하는데 거기 바퀴벌레 항상 아침마다 이렇게 청소를 하면 아침마다 바퀴벌레 시신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벌레 진짜 너무 싫어하거든요. 사장님은 맨날 쉬는 시간이 있으면 뭐라고 하죠? 이렇게 가스 요리하는 데를 딱 떼면 그 뒤에 막 바퀴벌레 막 자자자작 있는데 맨날 도치로 사람 바퀴벌레 죽이고 막 그랬거든요. 쉽지 않은 나날이었어요. 하여간 저에게는 호주는 살짝 흑역사 같은 곳이에요. 영어를 너무 못하고 잘 못했기 때문에 한국인 밑에서만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죠. 그렇게 해서 제가 1년을 버티고 나랑 해외 생활 맞지 않는다. 나는 한국이 제일 잘 맞아. 이런 생각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난 해외 생활 안 되겠어 하고 돌아오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렇게 학교 마무리를 하고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와중에 그 유치원 교사가 구인구직글이 올라오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항상 캐나다 유학교사 구합니다 이런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이주공사였던 거죠. 한국국제교류원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제가 제 자격증을 캐나다 걸로 이제 바꿔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고요. 그러면은 내가 한번 캐나다를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막차로라도 가봐야겠다. 제가 호주가 힘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기 가는 게 맞나? 지금 아니면 앞으로 또 언제 가볼 일이 있겠어요. 차라리 뭐 잘 안 되면 돌아오면 되지. 뭐 유치원 교사는 또 다시 일을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그럼 저희 환상을 많이 내려놓고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안정적인 직업,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그리고 또 집도 뭐 벌레 없고 깨끗하니까 제가 너무 좋게 즐겁게 잘 지금까지 지내고 정착까지 하게 된 거죠. 네, 이렇게 제가 시드니부터 이제 여기까지 지낸 이야기를 했는데, 호주는 사실 정말 쉽지 않았어요. 정말 영어를 너무 못했기 때문에 Hi, my name is 지연 이게 할 수 있는 게 저의 전부였어요. 그냥 한국 사람들이랑 놀았어요. 저는 도대체 왜 호주에 간 건지 정말 바보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의 흑역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호주는 정말 동네도 다들 너무 예뻤어요. 솔직히 너무 아름다웠고 너무 예뻤고, 날씨도 항상 너무 좋았고, 바다도 너무 예뻤고, 왜 저는 바다를 들어가지 못했나, 안 왔나 라는 후회가 하여간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쉬운 거 투성이에요. 그냥 그때는 여기 너무 비싸니까 레스토랑에서 밥 못 먹어 이런 생각으로 한식당에서 먹던지 아니면 집에서 해먹던지 이런 것들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오페라 하우스 밑에 있던 레스토랑 한번 가볼걸, 해봤자 한 50불이었을 텐데 한번 가볼걸. 어린 마음에 그게 저한테는 더 큰 돈이었다고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그런 데를 못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커서 요즘 개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랑, 호주에서 만난 친구랑 다시 호주 한번 놀러 가자. 이번에는 돈을 벌러 가는 게 아니라 써보러 가자 이런 마음으로 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저의 그런 흑역사를 뒤로 하고 제가 많이 성장을 해서 캐나다에서 이렇게 적응을 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제가 좀 더 잘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나눠서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집값을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한 사람당 한 방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1인 1룸을 쓰게 되는데, 호주 같은 경우는 닭장 쉐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한 방에 4명, 뭐 6명 이렇게 사는 그런 집들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렌트가 진행이 됐었어요. 제가 살 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캐나다는 비교적 개인적인 공간이 있는 상황에서 비싼 돈이지만 돈을 주고 지낼 수 있는가 반면에, 호주 같은 경우는 무조건 2명 이상, 4명 이상 지내야 조금 돈을 아끼면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집값을 한번, 저도 진짜 궁금해요. 얼만큼 다른지 궁금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집값이
굉장히 비싸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마스터룸 같은 경우도 요즘은 뭐 1,600에서 2,000불, 그 다운타운 아파트 기준, 뭐 다운타운 그 주변 아파트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우스 같은 경우는 좀 더 쌉니다. 그리고 뭐 세컨룸 같은 경우는 1,000에서 1,400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이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관리를 하지 않, 호주처럼 나라에서 관리는 하지 않지만 살 수 있는 인원이 제한이 되어, 계약을 할 때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하여간 많이 살지는 못해요. 그래서 한 방당 이제 마스터룸만 2명, 거실만 2명, 뭐 댄이나 세컨룸 1명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호주 같은 경우는 한 방에 4명씩 살 수 있는데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집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방이 3개에 그리고 댄이 하나 있었어요. 방이 큰 방이 아니에요. 그냥 정말 일반 방 하나인데 거기에 2층 침대를 2개 놓고 4명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방이 3개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방에 4명씩 12명이 살았고 댄 같은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방은 그 일반 방보다는 작았지만 댄보다는 컸어요. 그래서 그 퀸 사이즈의 침대가 하나 들어가는 정도의 방이었거든요. 그 안에 옵장 이런 것도 없었어요. 딱 침대만 들어가는 곳. 그래서 거기 2명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총 몇 명이서 살았어? 그 방 3개, 댄 하나 있는 곳에 14명이서 살았네요. 그렇게 14명이서 살았어요. 화장실은 2개밖에 없었거든. 그 14명이 그 화장실 2개를 어떻게 살았지? 대단해요. 근데 거기를 제가 일주일에 125불씩 주고 살았어요. 다른 친구들 들어가면 130불, 135불 주고 살았는데 제가 제 친구를 통해서 들어간 거라 제가 나 더 깎아줘 이렇게 해서 125불 주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500불에서 뭐 5주가 있는 달에 뭐 500, 650불 주고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니네요.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 호주에서는 집을 구했던 게 해외 사이트는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국 사이트는 호주나라라는 곳이 있었어요. 네이버 호주나라라고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호주나라에 들어가면 여기 부동산이랑 들어가서 쉐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쉐어에서 이제 호주는 진짜 한국인들 정말 많이 살아요. 그래서 이 호주나라는 전체 이제 호주 그 직장도 구할 수 있는 사이트예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런 사이트는 없고 우베뉴라고 해서 한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밴쿠버 내에 집을 알아보고 직장을 구하는 건 있지만 캐나다 전체는 없거든요. 하지만 여기 호주나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호주나라에 들어가서 부동산을 클릭하고 여기 지역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뉴사우스웨일스라는 곳에 살았거든요. 여기 시드니가 있는 곳이어서 여기서 이제 세부 지역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시티 근처에 살았거든요. 피어먼트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피어먼트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피어먼트가 달링하버 근처에 있는 동네예요. 시티에서 엄청 가까운 곳인데 여기 지금 보니까 사진이랑 이런 것들이 있는데 2인 1실 남자 세여방 250불이래요. 주에 250불이면 1,000불이네요. 한 달에 1,000불 정도 되는 거네. 그리고 2인 1 화장실이래요. 마스터룸인가봐요. 집이 엄청 새 집은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2가 뭐 캐나다 달러보다는 조금 싸게 100원 정도 싸긴 하지만 1,000불이면 비싼 거 아닌가? 달링하버 건너편 피어먼트 신축 아파트래요. 남자 시원해. 여기 230불이래요. 한 일주일에. 어머 대박이다. 여기 마스터룸 여자 4인이 30불이래요. 마스터룸 230불. 그럼 4명이서 사는데 230불이면 얼마야? 거의 1,000불을 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더 비싼 거 아닌가? 1,000불 330인데 2인실이래요. 마스터룸 330이면 인당 한 1,300불 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마스터룸 2,000불 정도 비싸게 하면 2,000불인데 2,000불, 1,000불 나눠서 되는데 여기는 인당 이런 식으로 받네요. 시드니가 더 비싸네. 근데 여기 렌트도 있네요. 렌트도 한번 봐볼게요. CD, EF, JHIJK, LMNO, P, 피어먼트 있다. 자, 시티 투베드 파격 할인 렌트라네. 이거 이 투베드 전체 하는 건가? 투베드 투베스 원 파킹 랏이래요. 주에 760이거든요.
3,400불이네요. 3,400불? 그렇게 렌트가 차라리 낫겠는데 왜 쉐어로 사야 되지? 여기 보니까 760불이래요. 일주일에. 근데 4.5로 했을 때 3,420불이거든요. 그럼 여기가 여기 투베드룸 3,600 이렇게 올라오고 1,200, 3,600 올라오거든요. 원베드는 없나? 원베드가 좀 더 비교하기 쉬운데 렌트로 올라오는 건 많이 없나봐요. 피어몬트 말고 다운타운 있나 볼까? 리드컴 원베드룸 원베스 있네요.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캐나다는 그런 데 올라오면 원베드룸 원베스 아파트 이렇게 써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원베드룸 원마스라네요. 호주식 발음이라 그런가? 어쨌든 여기는 580불이래요. 일주일에 2,600불이네요. 비싸네. 호주가 더 비싸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집이 근데 집 나쁘지 않아요. 몇 평짜리 집인가? 나쁘지 않은데 좋지도 않다. 우리 집이 더 좋은 것 같은데. 하나 찾았다. 렌트 완료된 곳이래요. 오, 집 여기 좋다. 깨끗하네. TS 맞은편에 있는 센트럴파크에 있는 원베드 앞 렌트래요. 여기 수영장 짐이 있는데 850이래요. 일주일에 3,800이네. 어머, 비싸라. 좋은 아파트인 것 같은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저는 125불 주고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호주가 그러면 캐나다보다 싸려나? 라는 생각을 살짝 했는데 지금 보니까 캐나다가 좀 더 싸네요. 훨씬 싸네요. 네, 집값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날씨를 비교를 하자면 저는 날씨는 시드니랑 밴쿠버밖에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 그 두 군데밖에 안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자면 시드니 같은 경우는 사계절 내내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날씨가 좋은 날이 더 많았고 비가 와도 갑자기 개서 엄청 뽀송뽀송한 날씨가 됐었던 것 같은데 밴쿠버 같은 경우는 여름만 좋아요. 봄, 가을은 이제 해마다 다른데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안 좋다고 하면 봄, 겨울, 가을 이렇게 세 계절이 다 비가 내내 올 수도 있어요. 그게 아쉽지만 여름은 좋다는 거. 대신에 시드니 같은 경우는 여름이 한 40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가요. 엄청 덥고 엄청 뜨거워요. 저도 그러니까 습한 건 아닌데 엄청 뜨거워서 그게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겨울은 춥지가 않아서 영하로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눈이 안 와요. 그래서 패딩까지 껴입을 정도의 날씨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겨울이 영하로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밴쿠버 같은 경우는 날씨가 다른 캐나다 지역에 비해 춥진 않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정도? 가끔 정말 추우면 마이너스 5도, 10도? 별로 그런 일도 많이 없는 것 같긴 해요. 그 정도고 여름이 시원하죠. 여름이 보통 30도 이상으로 안 올라가요. 한 평균 온도 25도? 22도에서 25도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 같은데 재작년은 폭염이 한 번 있었죠. 40도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그런 이례적인 일 빼고는 날씨는 그렇다는 거. 그래서 날씨를 비교를 해봤을 때 어디가 더 좋냐라고 했을 때 전 요즘에 스노보드를 좀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스노보드 타니까 밴쿠버가 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항상 청명하고 좋은 날씨는 호주이긴 해요. 그래서 겨울에도 사람들이 그냥 옷통 벗고 태닝하고 이러기도 하거든요. 낮에는 그렇게 춥지 않아서. 근데 대신에 이게 있어요. 호주는 해가 짧아요. 사계절 내내 짧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해가 7시에 떴다 그러면 5시 정도에는 항상 어두웠던 것 같아요. 여름, 겨울 큰 차이가 없어요. 항상 해가 좀 빨리 떨어져요. 근데 밴쿠버 같은 경우는 겨울은 해가 빨리 떨어지죠. 늦게 뜨고 한 7시 넘어서 뜨고 8시 가까이 돼서 뜨고 5시 되면 깜깜해요. 4시부터 어두워지거든요.
대신에 여름은 새벽 한 5시부터 밝아요. 네, 5시부터 밝아서 해가 한 10시까지 밝다가 11시에 깜깜해지거든요.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리고 식비를 비교를 하자면 이 얘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팁. 식비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얼마를 내고 샀는 뭐 이렇게 뭘 먹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건 10불 스테이크였어요. 항상 돈이 없는데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근데 스테이크가 이제 호주 고기가 싸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10불 스테이크를 정말 많이 먹으러 다녔어요. 정말 10불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집에서 해먹기도 하겠지만 나가서 사 먹으면 항상 그런 10불 스테이크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래서 이제 호주 마무리 짓고 돌아올 때쯤 아 고기 쳐다도 보고 싶지 않다 당분간 스테이크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밴쿠버 같은 경우는 뭐 식비가 한 일반 레스토랑 간다라고 했을 때는 한 1인당 한 17불에서 20불, 뭐 25불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좀 괜찮은 레스토랑을 간다 뭐 일타운에 있는 얼스라든지 뭐 다른 그런 레스토랑을 간다 해산물 레스토랑을 간다 그럼 한 1인당 30불 이상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플러스로 팁을 더 내야 된다니까 더 비싸겠죠. 그래서 밥값 제가 시드니에 비교를 하기가 이제 어렵고 밥값이 밴쿠버가 정말 많이 비싸서 웬만하면 외식을 잘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비율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밴쿠버에 오기 전에 밴쿠버에 있었던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밴쿠버에 한국 사람 진짜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많길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시드니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냥 지나다니면서 한국말 정말 많이 들려요. 그리고 피트 스트릿이었나? 그 스트릿이 하나 있는데 그 스트릿에 싹 이렇게 거기가 이제 한인 거리라고 해서 거기 한인 카페, 한인 식당 이런 것들 되게 많았거든요. 굉장히 길었어요. 뭐 500m, 1km 이게 아니라 진짜 긴 그 피트 스트릿에 한국인 그런 가게들이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국말이 진짜 많이 들리고 한국 사람 진짜 많았거든요. 시드니 진짜 한국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한인 타운이라고 해서 그 리드컴 근처에 스트라스필드가 그 한인 마을 같은 곳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하고 여기에서 이제 한인 마을이라고 하면 로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갔는데 로이드는 되게 작고 거기는 정말 커요. 정말 진짜 하나 마을이 있는 느낌. 작은 단지들이 여러 개 있다 하면 거기는 그냥 하나의 큰 동네 이렇게 이 정도로 컸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한국 사람이 진짜 많았고 밴쿠버랑 굳이 그 다운타운의 크기를 비교를 한다고 하면 뭐 한 3배 정도가 더 크지 않나? 다운타운 크기가 시드니가 3배 정도 이상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핫플레이스 같은 게 있잖아요. 오페라 하우스 근처를 서큘러 키라고 불렀거든요. 그 동네만큼이 밴쿠버의 다운타운이지 않나. 근데 거기에 그만큼의 큰 동네 뭐 달링하버도 있고 뭐 조지 스트릿에 있는 그 메인 스트릿도 있고 그런 걸 봤을 때는 네, 시드니가 훨씬 더 큰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사람들 그런 인종차별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영어를 못해서 인종차별인지 아닌지 구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실습집에서 알바를 했을 때는 거기서 일해서 만났던 사람들은 다 좋았어요. 심지어 이런 기억이 있어요. 이거 살짝 미안한 마음이 드는 일인데 스시집에서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이 투고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다 팩해서 이렇게 보냈어야 됐는데 몇 개를 제가 빠뜨린 거예요. 많이 빠뜨렸어요. 한 반을 빠뜨렸던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우리 브레이크 타임에서 문을 닫았어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있는 거여서 아씨 망했다. 근데 그 사람 다음날에도 왔는데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시키고 가더라고요. 나 지금 한마디에서 너네 이거 안 줬더라 이렇게 한마디가 뭐야 와서 따졌지. 근데 그런 일들이 있었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은 되게 젠틀했던 기억이 났어요. 근데 뭐 제 친구들은 뭐 인종차별 좀 겪었다라고 하긴 하는데 네 글쎄요. 근데 밴쿠버는 사람들이 참 다
참 다 따뜻하긴 해요. 엄마들이랑 이야기했을 때도 그렇고. 이게 근데 시드니는 조금 정말 많이 조금씩 얽혀있다 이런 느낌이면, 여기는 한 지역에 이 나라 사람이 많고 저 나라 사람이 많고 저 나라 사람이 많은 이런 게 좀 있어요. 놀벤 같은 경우는 페르시안이 좀 많은데, 그리고 중국 사람이 정말 많은데, 시드니에도 많다고 들었지만 밴쿠버가 좀 더 많은 것 같은 느낌? 여기 밴쿠버에 중국인 문화가 정말 너무 잘 잡혀있는 느낌? 그런 호주 나라처럼 그런 느낌이긴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급을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아마 호주가 집값도 더 비싸니까 아마 호주 시급이 더 비쌀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호주 시급이 옛날부터 셌고 팁이 없으니까 더 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제가 당시에 있었던 2014년도에 최저 시급, 근데 2023년 현재의 시급은 23.23불이네요. 그리고 밴쿠버 이제 BC주의 최저 시급은 얼마일까요? 16.75불입니다. 16.75. 한 6불 정도? 근데 뭐 환율 따지고 한 5불 정도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제가 이 호주 나라의 구인구직 사이트 그 구인구직 카테고리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봤는데 23불, 26불로 올라온 곳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0이라고 써있는 곳은 상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곳은 아무래도 싸게 주기 때문에 저렇게 올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보면 23불에서 17불, 많게는 30불까지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보통 많이 받는 직업 중에는 청소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주에서 일을 할 때는 뭐 스시집에서도 일을 많이 하고 레스토랑에서도 일을 많이 하긴 했지만, 다음에 좀 제일 많이 하는 직업이 청소였어요. 오피스 청소, 뭐 펍 청소, 식당 청소, 홈 청소 이런 것들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컨스트럭션 하는 그런 페인트 칠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직업이 있었거든요. 청소나 그런 컨스트럭션 쪽 일을 하시는 분들은 돈을 좀 더 많이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도 오피스 청소 알바를 한번 해봤어요. 오피스 청소는 제일 난이도가 낮은 것 중에 하나라고 들었고, 그래서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청소 일을 한번 해봤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캐나다에도 똑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캐나다는 청소 일을 하시는 분이 호주만큼은 많지 않더라고요. 호주는 정말 많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스시집 알바 정말 많이 하는 것 같고, 네, 데이케어 많고 이 정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르고 시급이 다르고, 대신에 레스토랑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팁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비교를 해봤고요. 사실 어디가 뛰어나게 좋다, 어디가 뛰어나게 안 좋다 이렇게 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두 군데를 다 가보시는 게 좋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캐나다의 장점이라고 하면 미국이랑 가까이 있고, 뭐 만약에 토론토에서 지내신다고 하면 유럽도 가깝게 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팁을 받는 일을 하신다면 팁에서 오는 그런 것들도 많겠고, 근데 호주 같은 경우는 아예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호주와 뉴질랜드를 중점으로 관광을 많이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것 같고, 시급이 세고 정말 단순 노동으로 할 수 있는 일도 많다고 듣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괜찮은 대신에 호주는 이미 조금 어렵다고 들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또 풀렸다는 얘기가 있기도 하고, 네. 네, 근데 만약에 그냥 정말 경험 삼아서 가신다고 하면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그냥 나는 날씨가 사계절 내내 좋았으면 좋겠어 하면 호주를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나는 아직 한 10시까지 해가 떠 있는 걸 보고 싶어, 10시까지 떠 있는 걸 보고 싶어 라고 하면 밴쿠버에 오시는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돈 버는 거, 그리고 비싼 거, 한국보다 더 많이 벌고 한국보다 더 비싸요. 제 생각에는 그다지 큰 차이는 없지 않나. 호주는 많이 그 집값이 비싼 대신에 돈을 더 많이 받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캐나다는 팁으로 조금 더 이렇게 하는 느낌이고요. 네, 요 정도? 네, 여러분, 저는 어쨌든 시드니에서는 정말 부족한 저의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고, 저는 영어를 정말 못했지만 지금 와서는 또 캐나다에서 잘 적응하면서 지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초반에
해외에 나가서 외국인들이랑 일한다는 거 쉽지 않은 거 저도 너무 잘 알고, 전 지금도 이직을 한다고 하면 너무 걱정이 돼요. 벌써 이제 4년 차인데도 너무 걱정이 돼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도 영어를 퍼펙트하게 하지 않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의사소통만 되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자신감이 정말 제일 중요하다는 말이 뭔지 나이가 들면서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감 갖고 영어 하시면서 정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